자, 오늘은 이렇게 SAC 칼슘과 관련해서 그 관심이 있으시거나 현재 우리 이 칼슘을 드시고 계시거나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고 계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상 최초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강의는 사실은 이규원 박사님이 그 강의하신 그 강의 영상과 그리고 그 박사님이 쓰신 그 책 SAC 칼슘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제가 공부를 좀 했죠. 그런데 저는 문과라 이 사회과학 쪽이라 뭐 어떤 거는 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규원 박사님이 쓰신 그 칼럼이 있어요. 기동뉴스에 들어가시면 오피니언에 가면 거기서 이제 이규원 칼럼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이 1년 넘게 쓰신 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누가 질문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 참고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3단으로 이렇게 접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SAC 칼슘 뉴스 칼슘 뉴스라고 하는 유튜브를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요거를 내가 모르는 것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남에게 설명하려면 저런 게 있구나 그렇게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화면이 보이시나요? 뉴스를 통해 본 칼슘 이야기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한국의 당제신문에 나온 그 뉴스인데 칼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골다공증의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뼛속의 칼슘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 골 소실이 급속히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손목뼈나 척추, 고관절 이런 데서 이제 자주 이제 발생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양 부족,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 만성 질환의 유무, 약물 복용, 음주와 흡연, 저체중 등 이제 이런 원인이 있다. 현재로서는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죠. 칼슘 섭취와 운동 등 예방 활동을 이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칼슘과 비타민 D는 뼈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잘 챙겨 먹는 것이 좋다. 또 시력을 교정하고 목욕탕, 계단 등에서는 조심하는 등 여러 가지 주의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신문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제 설명하고 SAC 칼슘을 소개할 이제 들어보면 또 새로운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칼슘이 하는 역할을 보면요. 칼슘은 우리 그 현재 무기질 중에서 99%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그 역할을 하냐면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칼슘 시그널링 정상화인데 칼슘은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세포와 세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는 칼슘이 항상 유지되어야 예를 들면 말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심장 박동도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칼슘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세포를 복제하고 호르몬 조절, 뭐 췌장의 인슐린 분비 촉진, 미토콘드리아 기능 정상화, 그다음에 관절에 이제 그 역할을 하고, 혈액 응고, 피가 났는데 멈추게 하는 것이 칼슘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pH 조절, 세포 분열, 심장 박동 정상화, 그다음에 근육의 수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장을 박동하는데 웬 칼슘의 얘기가 나오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 반복 작용을 하는 게 칼슘의 역할이죠. 근육 수축.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포의 운동, 신경 전달,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요. 요즘에 또 등장하는 게 이제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이 그 현재 미네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산화 작용, 함항 작용, 갑상선 기능 활성화, 면역 기능 활성화, 염증 억제 반응, 지질과 산화물 제거, 혈소판 응집 억제, 정자의 운동성 증가, 유해물질 해독, 비타민 흡수 강화, 콜레스테롤 수치 강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칼슘이 부족하면 학자들은 147개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칼슘이 부족하면 그 병에 걸리는 거고, 칼슘을 채워주면 이제 그 병에서 이제 개선된다, 치료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지금 10가지 칼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일반 현상이 있는데, 충치가 잘 생기고 잇몸 붓고 피가 나는 것도 칼슘이 부족하고,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이제 등이 뻐근하다, 피곤하고, 그 다음에 출산 후 손발이 차갑고, 폐경기 증후군, 감기, 그 다음에 불안초조, 뭐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자, 노벨상의 주역 그 오토 와르부르그라고 하는 이 학자는 암세포 발생의 원인이 산소 부족에 있고, 세포가 유산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무산소 생활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이제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줄면 무산소증이 되어서 암이나 면역 질환, 퇴행성 질환, 치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염 등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인체의 세포는 DNA가 복제돼서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DNA는 죽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다가 이걸 반복하잖아요. 수많은 그 세포가, 그 DNA 복제가 칼슘 기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슘이 저하되면 세포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고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성과 칼슘의 관계. 이건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감소, 그 다음에 신경 안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칼슘의 역할이죠. 칼슘의 부족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부갑상샘의 호르몬이 증가해서 골 흡수가 증가해 결국은 뼈의 손실이 생긴다. 우리 몸에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 있는 그 뼈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이 빠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이제 칼슘을 섭취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칼슘의 항상성, 칼슘이 순간적으로 모자르면 하나님이 뼈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골 흡수라고 그러는데, 이 부갑상선 호르몬, 이 갑상선 중에 갑상선이 있고 부갑상선이 있잖아요. 그 부갑상선 호르몬이 일을 해서 골 흡수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슘 결핍 시 탈모가 유발될 수도 있죠. 샤워를 하면, 저는 옛날에 그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그 샤워하고 나도 빠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손톱이 굵어졌다, 뭐 이런 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암 환자의 칼슘 흡수, 이것도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규현 박사님이 만든 SAC 칼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SAC 칼슘은요, 이름이 이게 이제 약자인데 여기 나오나요? 시그마 엔티 본딩 칼슘. 네, 이거를 이제 SAC 칼슘, 그 색칼슘이라고 이제 돼야 되는데 동영상에서 색칼슘이라고 말했더니 유튜브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SAC 칼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엔티 본딩 칼슘, SAC 칼슘인데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난소를 제거한 쥐 실험을 했는데 난소 절제 수술한 쥐는 폐경 여성과 동일한 기전을 갖기 때문에 칼슘제 효과 테스트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SH 칼슘이 난소 절제된 골다공증 쥐의 골 교체와 칼슘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셨겠지만 난소를 제거한 그런 그 쥐에서의 골다공증이 생겼다. 그리고 난소를 제거하지 않은 쥐들은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았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이 SAC 칼슘의 결합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칼슘은 자연 상태에서는 순수한 형태로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칼슘은 가장 바깥의 원자가 전자 2개를 이르려는 성질이 있어서 요거죠. 주로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고 같은 이유로 반응성이 커서 산소나 물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순수한 형태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말과 관련돼서 이온 칼슘은 엄밀한 의미로 자연 이렇게 상태에서는 이온 칼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온 칼슘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심장이 박동되고 DNA를 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은 제가 그동안 말한 칼슘의 역할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온 칼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이온 칼슘이죠. 그런데 SAC 칼슘은 쉽게 용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일반 칼슘은 칼슘과 단백질이 결합된 그런 형태로 몸에 들어가요. 멸치를 먹거나 시금치를 먹거나 뭐 우유를 먹거나 뭐 비타민 칼슘을 먹거나 그러면 이게 단백질과 결합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몸에 들어가면 단백질과 칼슘이 떨어져서 단백질은 이제 신진대사 우리가 필요한 그 미네랄로 쓰이고 칼슘이 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온 칼슘화 돼서 그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SAC 칼슘은 느슨한 결합 구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까 말할 때 엔티 본딩이라고 했잖아요. 본딩이라고 하는 거는 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백질과 칼슘의 결합, 꽉 붙어 있는.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SAC 칼슘은 느슨한 결합 구조, 엔티 본딩, 반결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쉽게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하면 SAC 칼슘은 쉽게 이온화되고 위 근육의 압력 그리고 엔트로피 확산을 통해 입안 점막, 식도 점막, 위점막으로 흡수되고 혈관에서 수동 수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이 SAC 칼슘을 접한 지 3년 되는데, 한 달만 있으면 이제 3년 되는데요.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지금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우리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학자들이 말하고 이것이 요즘에 기사로도 이렇게 이제 엔트로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그 물리적 화학적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입안과 식도 위점막으로 흡수되고 혈관에서 수동수송, 수동수송의 반대말은 능동수송인데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잘 흡수되는 요인이에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SH 칼슘의 항산화력, 요즘 항산화가 아주 이슈죠. 일반 탄산칼슘의 200배의 용해도를 가지고 셀레늄의 항산화력으로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하다. 항산화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몸속의 세포가 호흡을 통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신진대사 다 하고 남은 찌꺼기가 있어요. 그것이 남은 그 부산물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몸에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항산화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네, 요거는 좀 자세한 얘기인데 아까 동물 실험했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이제 SH 칼슘과 일반 칼슘의 다른 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물어봐요.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SH 칼슘과 일반 칼슘. 한 번 먹는데 보통 오른쪽에 일반 칼슘은 500mg에서 1000mg 먹어요. 저는 일반 칼슘을 18년 전서부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기환 박사라고 뉴욕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물과 바이타민 강의를 하셨죠. 연대 외래 교수고 콜롬비아대 교환 교수로 오신 분의 스텝으로 제가 찬양 인도, 그때 뉴욕에서 최고의 알러지 환자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칼슘을 이분이 소개했었어요. 이런 칼슘 말고 일반 칼슘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8년, 19년 뭐 대충 한 20년 가까이 먹었네요. 그리고 남한테 막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막 나눠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1000mg. 그런데 SH 칼슘은 5mg 먹는 거예요. 하루에 2번 먹으면 10mg. 다르죠. 이거 왜 이렇게 먹냐? 이건 자세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요. 결합력과 용해도의 차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용해도 쉽게 용해가 되는데 이건 다 실험한 결과예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박사님이 실험한 결과를 책에다 쓰신 거죠. 일반 칼슘의 200배 쉽게 이온화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성분인데 일반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돼요. 체내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SH 칼슘은 비타민 D가 필요 없어요. 비타민 D가 필요한 일반 칼슘은요. 비타민 D는 사실은 이제 햇빛을 쐬면 그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와 결합된 그 상태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 SH 칼슘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다음에 흡수 경로의 차이. 일반 칼슘은 비타민 D의 도움을 받아서 십이지장과 소장에서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로 흡수가 되는 거죠. 이제 능동수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SH 칼슘은 아까도 언급했어요. 위 근육의 압력, 엔트로피, 확산, 전이차를 통해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인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구강과 식도를 통한 위점막에서 위에서 식도를 지나서 위에서 바로 흡수가 됩니다. 수동수속이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SH 칼슘의 기술이라고 할까, 이거는 배합 기술이에요. 이규원 박사님이 PhD 화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뭘 이렇게 없던 걸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잘 원소와 이런 미네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원리를 이용한
그 흡수 뭐랄까 기술을 개발한 것.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과 결합한 칼슘.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반 칼슘은 이제 흡수율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죠. 요건 다 보시다시피 보충제고, 이거는 조절됩니다. 칼슘 조절제.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대체의약품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약은 약이고 아니면 다 건강보조식품이다.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대체의약품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흡수율이 일반 칼슘은 5%에서 15%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몸에 있죠. 이게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것이 몸에 쌓이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칼슘의 배반이라고 하는, 칼슘을 먹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한 미국 심장 전문의 토마스 레비 박사는 그 저서에서 칼슘에 의한 죽음, Death by 칼슘 이런 책에서 칼슘 섭취가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칼슘 섭취를 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 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이 일반 칼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5% 되고 나머지 5% 흡수돼 봐야 1년을 먹어도 골밀도 올라가지 않아요. 약 1%, 2% 올라가는 게 리마커블이라고 표현할,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골밀도 올라가질 않아요. 그 몸 안에 쌓여있던 이 칼슘이 결국은 신장 결석, 그 다음에 석회화, 전립선 석회화, 심장 마비, 이런 동맥 경화, 이런 그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SAC 칼슘은 99% 흡수가 됩니다. 부작용이 여기 있네요. 신장 결석. 네. 우리 SAC 칼슘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독성이 없습니다. 자, 일반 칼슘과 이제 이온 칼슘의 차이인데, 요거는 좀 약간 전문화된 이야기인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이온 칼슘이라고 판매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칼슘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순수한 형태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온 칼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칼슘 이온 화합물 중에 질산칼슘, 염화칼슘, 황화칼슘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가 쉽지만 이온 칼슘 외의 부산물인 질산, 칼슘이 떨어지면 질산 남고, 염화칼슘은 분리가 되면 염소가 남잖아요. Cl. 황화칼슘은 황이 몸에 남는 거죠. 해로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SAC 제품은 탄산칼슘, 먹고 남은 부산물이 뭐냐면, 바깥으로 이거 먹으면 이제 소변을 볶고 이렇게 보면은 산소와 탄소예요. 이거는 전혀 몸에 해롭지 않죠. 그래서 다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험을 하고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을 높은 거, 보통 우리 SAC 칼슘에도 마그네슘과 아연이 들어가 있어요. 약 50여 가지의 미네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칼슘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이온 칼슘은 마그네슘을 이렇게 많이 넣어 있어요. 88mg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옛날부터 간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축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쥐가 나면요 마그네슘 먹으라고 그러고 바나나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 일단은 쥐가 나니까 먹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먹으면 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칼슘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제가 준비한 거는 더 많아요. 그런데 좀 디테일한 얘기들이거든요. 병과 관련한 색칼슘과 당뇨, 고혈압, 황반성,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우선 오늘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한 얘기가 대체로 저는 다 했어요. 했고, 한 가지만 이제 흡수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 흡수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좋은 그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먹어도 몸에서 흡수를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또 계속 노화돼 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는 흡수가 안 되면 먹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리 몸에서 혈액이 우리 심장에서부터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대충. 네. 25초 걸린대요. 25초. 네. 25초요. 네. 와. 그런데 25초밖에 안 걸리는데, 이 SAC 칼슘이 이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먹으면, 네. 이제 수동적 확산에 의해서 점막을 통해 흡수가 되면서 그 정도 시간밖에 이제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그 학자적인 표현을 빌리면, 칼슘 이온의 수치는 5mg에 우리가 한번 먹는 거, 5mg, 그거 복용으로 얼마나 많은 칼슘 이온이 증가하게 되냐면 1.25 곱하기 10의 19승계의 칼슘 이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와. 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이것이 지속되는 시간이 서너 시간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제 서너 시간 후에 다시 한번 먹어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먹는 그 인터벌은 그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 서너 시간 정도에 그렇게 지속된다. 이미 그렇게밖에 시간이 안 걸린다 그 뜻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4시간마다 먹어도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암 환자들 있잖아요. 암 환자들은 하루에 4번 이상 드셔야 돼요. 암 환자들은 첫 6개월은 하루에 4번 드시고, 그 동영상 KBS 아침마당에 그 홀트 복지회 이사장이 설립자의 손녀예요. 마리 홀트 이사장이 골수암에 걸렸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의사들이 다 가망 없다, 가족들이 가망 없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규원 박사 만나서 한번 이 SAC 칼슘으로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1년 한 8개월 만에 그 복용 처음 시작해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 치료 될 때까지 그 피검사한 게 지금도 자료로 여기 다 있죠. 이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KBS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캐나다에서 어떤 그 박사님이 마시는 칼슘 줘서 먹었더니 그 피검사 받고 정상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유명해진 거죠. 그 암 환자들은 처음에 6개월까지는 하루에 4번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4시간마다 먹는 거죠. 서너 시간마다 먹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먹는 게. 암 환자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3년 됐는데, 암 환자들이 뭐 질문하고 그러면 답변하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제가 다 답변하지도 않았지만,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받아서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뭐 알아야 들어도 되는지 이제 판단하고 뭐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암 환자들은 물 마시는 게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마음 먹고 결단하고 먹으면 서너 시간 만에 한 번씩 먹으니까 이것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면 이제 되는 그 원리죠. 그런데 네. 공복에 먹으라고 그래서 공복에 먹고 난 후에 식사를 몇 분이나 후에 하는 게 좋은가? 네. 그것도 일종의 1시간 후에 혹은 30분. 뭐 저는 1시간 깜빡하고 가면은 먹고 1시간까지 못 기다리고 한 30분이면 먹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드시면 돼요. 왜 그러냐?
위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예, 다른 데는 12지장 위가 지나서 보통 12지장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비타민 D와 결합된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분에게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도 잘 뭐 질문을 못했었는데 그거는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위에서 흡수가 되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흡수가 되면 위만 비워주면은 바로 흡수가 되니까 바로 30분 만에 드시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5ml를 드시라고 하는 거는 60kg 체중일 기준을 정해서 이제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건데 이 다른 거는 1000mg을 먹는 거잖아요. 일반 칼슘은. 그런데 우리 SH 칼슘은 5mg으로 이게 어떻게 필요한 칼슘을 다 채울 수 있냐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제가 해드리면 우리 칼슘은 그 양으로도 신체에 필요로 하는 칼슘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인 70kg 기준에서 우리가 보통 70%가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의 70%. 그러면 77이 49. 그러면 수분의 양이 물의 양이 50kg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50리터. 그렇다면은 1회 권장량 5mg의 섭취는 리터당 0.1mg을 섭취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포 내에게 리터당 칼슘은 0.004mg 존재하는데 그거보다 25배나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25배나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왜 또 그렇게 많이 섭취하냐? 거기에 대한 답은 나트륨 Na, 나트륨 이온 보정을 위한 것이라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트륨 그 이온 보정은 이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해봐야 이거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고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뭐 화학 분자하고 아무튼 화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5mg을 먹어. 네. 어떻게 해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Yes,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마시는 칼슘이라고 그러니까 물 500ml랑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된다. 그걸 바로 이해하시는 거죠. 네. 물이 수송하는데 도와주는 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아주 좋겠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이제 칼슘 섭취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냐. 이제 아까 설명한 것에 대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보통 건강한 사람은 40대 기준에서 뼈가 1세에 7번 바뀌어요. 맞나? 5, 7이 35. 7살. 5번 바뀌는군요. 7년 주기로. 그래서 35세에 이제 다 끊어지는 거죠. 그 뼈 힘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뼈에 저장되어 있던 그 칼슘을 이제 쓰는 거죠. 그 평상시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도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할 부분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이 40대 건강한 사람의 기준에서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건강할 때. 만약에 60대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먹어서는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피곤하다. 뭐 어디가 조금 쥐가 난다. 뭐 손발이 저리다. 뭐 소화가 안 된다. 당뇨가 좀 있다. 이런 건 하루에 2번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칼슘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쓰여지냐면 중요도에 따라서 심장이 우선 씌워지겠죠. 심장이 스탑되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 몸의 아픈 곳에 먼저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픈 곳에 먼저 쓰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슘 거기에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들은 3번 이상 드셔야 돼요. 그 목사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2번이라는 것을 카운트할 때 지금 저처럼 네. 2번 드시는 거죠. 물가출이라고 내가 100 그걸 2개를 그냥 2번으로 네. 카운트해도 한 번 먹을 때 한 번을 말하는 거죠. 네. 네. 네, 그 2번을 두 가지 다른 걸 먹지만 네. 여전히 2타임스로. 그렇죠. 네. SAC 칼슘에는 6가지가 있어요. SAC 칼슘의 종류에는 6가지. 메가백이 있고요. 메가 헌드레드, 메가백. 이게 뼈를 좋게 하는 거예요. 골밀도를 채우는 거. 내가 100은 네. 가장 기본적인. 다른 거 다 채워요. 다른 것도 다 채워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 일반적인 SAC 칼슘의 기본. 이게 메가 100이고요. 두 번째 마라셀이라고 있어요. 마라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병.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갑상선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메가백과 같은데 7배에서 8배의 효과가 더 높아요. 요거를 만드는 어떤 만드는 공정에 있어서 이렇게 그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화시킨 제품이에요. 리카틸, 지금 목사님 드시고 계신 리카틸은 관절에 특화한 거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뇌신경의 그 뇌에 칼슘이 부족하면 이제 알츠하이머, 가장 대표적인 거, 치매 같은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파킨슨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특화한 것이 알지셀이라고 있어요. 알지셀. 그리고 메가백, 마라셀, 리카틸, 알지셀. 지금 4개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 건강에 좋은 덴토소 5개 얘기했고, 어린아이들은 성장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 발육과 뇌 집중력 이렇게 좋아지라고 키즈셀 이렇게 6가지 제품. 원래는 7가지인데 틴셀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 먹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안 팔고 한국에서는 팔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사실은 만약에 당뇨가 있다 그러면 메가백을만 먹어도 골밀도도 올라가고 골다공증도 좋고 당뇨도 좋고. 어떤 목사님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당뇨 이거 못 고쳐. 당뇨 박사님이신데 이거 먹고 문 목사 나 좋아졌어. 수치 막 얘기하더라고. 수치 떨어진 거 얘기하고. 네, 그리고 막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도사가 됐어요. 이거.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머니까 그 롱아일랜드 한 1시간 거리에 사시는 네, 거기서 칼슘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5mg의 그 칼슘을 그 먹어도 이게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4번 이상 먹어도 효과가 있고, 몸에 쌓이질 않으니까 바깥으로 다 배출되니까 산소와 탄소만 남아가지고 그게 배출되니까. 그런데 이 역할은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하면요, SAC 칼슘은 이 자체로서도 흡수가 돼서 이온 칼슘의 역할을 하고요. 몸 안에 쌓여 있는 그 석회화된 그 단백질 칼슘, 그것도 용해시켜줘요. 용해시켜주기 때문에, 이 좋은 건데, 그러면 이것만 먹으면 이게 칼슘이 채워지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mg만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먹는 음식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잘 분해돼서 수송하는데 이 SAC 칼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로 아까 그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중요한 얘기. 여기서부터 할게요.
SH 칼슘이 체내에 흡수돼서 혈중 이온 칼슘이 증가되면 칼시도닌, 세븐틴 베타 에스트라디올이 증가해서 세포 및 골은 뼈를 말하는 거죠. 칼슘 대사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런 세포 내 그리고 골 내 칼슘의 요구량이 높아지고, 그 요구량을 채우기 위해 혈중에 있던 단백질 형태의 칼슘을 분해하여 칼슘을 사용하고 남은 결합 단백질은 다시 세포 대사에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남아있는 단백질 형태의 칼슘도 분해한다. 이제 그런 거죠. 따라서 SAC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일 권장량의 칼슘은 SH 칼슘을 1회 섭취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SH 칼슘이 칼슘 대사를 자극하는 역할을 통해 칼슘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 충분한 칼슘량으로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조금 문장이 뭐 매끄럽진 않지만은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그리고 칼슘과 분리된 단백질은 다시 그러니까 칼슘과 떨어진 분리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단백질은 체내의 다양한 대사에 작용하고 다른 호르몬, 대사 산물, 약제 등과 결합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항산화, 세포막 안정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주로 알부민과 글로불린으로 구성됩니다. 하루 2끼 이상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실 경우 충분한 칼슘량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음식들에는 생각보다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SH 칼슘과 섭취와 함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 SH 칼슘 섭취 없이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만을 섭취하실 경우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 결합 칼슘 형태로 흡수되어 독약 칼슘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목사님, 네네. 이거 마실 때 먹을 때 5ml 타서 네. 들어서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거 네. 필로 된 그 같이 동시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드셔도 돼요. 네, 드셔도 되는데 같이 동시에. 저는 안 먹어요. 네. 제가 그 20년 동안 먹어왔고 하루에 열 알을 먹었어요. 10알 하루에.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타민 C를 바이타민 C, 열알. 칼슘 비타, 칼슘, 마그네슘, 징크, 또 마그네슘 따로, 또 오메가3, 뭐 종합 비타민 지금 8개 있어요. 눈에 좋다는 뭐 어쩌고 비타민 E 지금 몇 개 있어요? 8개, 13개 있나? 이거 예. 하루에 이전 세션에서 목사님 들립니까? Can you hear me?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이전 세션에서 목사님께서 이 세칼슘은 그 바이타민 D가 필요가 없다,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럼 바이타민 C, 비타민 C는 뭐 먹어도 되나? 그것도 먹을 필요가 없나? 네, 그걸 다 바이타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타민 종류를 지금 안 드시는 분이 없잖아요. 예,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좋다니까. 이거 먹으면 좀 뭐 조금 도움이 될까 먹고 있는 건데 저는 안 먹어요. 제가 20년 동안 먹어온 사람으로서 그 전도사였어요. 제가 최초는 아니고 좀 심했고. 안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거를 먹으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흡수되고 남은 거는 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쌓이게 되면 바이타민 C도 네. 바이타민 C도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요. 정제는 다 쌓이게 돼 있어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성이라 쌓인다고 누가 그런 거 같아? 그냥 배출된다고 뭔가. 네. 배출 다 100% 배출. 제가 SH 칼슘은 보여드린 것처럼 99%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건 다 흡수가 되는 거죠. 다른 건 그렇게 흡수가 안 돼요. 뭐 15%, 20%, 나머지 70, 80%가 몸 안에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몸 안에서 쌓임으로써 문제를 일으킨다. 그거예요. 문제를. 제 경험을 얘기할까요? 저는 석회한 줄 알았어요. 50견인 줄 알았어요. 50견. 저 축구하다가 떨어졌는데 축구 인생 40여 년 만에 그렇게 떨어져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뭔가 이상해서 이건 뭐 좀 심하다.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저보고 이제 플러싱에 그 프리스바이테리온 호스피탈 거기 갔는데 한 달 반 동안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수술하지 말고 수술은 넘버 4부터 수술해야 되고 저는 3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이렇게 가서 일주일에 2번 갔는데 고무줄로 이렇게 당기고 뭐 이렇게 이게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어깨를 여기까지밖에 못 돌렸어요. 이 90도도 안 되고 요 정도. 그리고 007 가방 못 들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메가백을 먹고 나서 어느덧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게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지금은 제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먹으려고 저는 이게 석회한 줄 알고 50견인 줄 알고 축구하다 다친 건 줄 알고 그랬는데 물론 다친 건 다친 거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러니까 몸 안에 누구든지 지금 다 쌓여 있는 거죠. 신장 결석, 심장 마비, 동맥 경화, 전립선 석회화. 그러니까 목사님 의견으로는 바이타민 C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 그게 많아요. 지금 굳이 조금 먹고 싶다고 하면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돼요. 종합 비타민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지금 많은 그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 거죠. 권장량보다 많이 먹는 거예요. 혹시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는 드시라고 그렇게 이 박사님도 말씀해요. 남이 먹고 있는 거 먹지 말라, 뭐 안 좋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안 하셔요. 그분은. 근데 제가 그분이 말하는 거 이렇게 잘 해석하고 다른 거로 이렇게 정리하고 종합한 나의 결과 저는 안 먹어요. 지금 있는 것도 이거 막에 뜯지도 않은 게 있는데 남을 주지도 못해요.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먹고 해로울까봐. 솔직히.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 물어보면 또 이렇게 고객들이 질문하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이제 답변 받아서 문장 정리해서 그분은 학자시고 저는 이제 전달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세가 다 드신 분들이니까 문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이야 저 말이야 헷갈릴 수도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에 있던 모든 박사님의 책, 그 다음에 칼럼, 기사들 이런 걸 종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에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걸 먹고 좋아진 선교사들, 뭐 환자, 한국, 중국, 필리핀, 미국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의 복용 사례,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밴드에 반드시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뭐 돈 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궁금한 거 검색에 누르시면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칼슘 뉴스를 제가 동영상으로 늘 찍어요. 그 다음에 기독 뉴스 이규원 칼럼을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박사님 육종암 수술 후 피주머니 이란 상태로 박사님과 항암을 말 것인가 할 것인가 상담을 결단하고 마라셀만 드셔서 병원 완치 판정받고 한국에서 자카르타 딸내 방문 중 저희 사무실까지 오신 부부입니다. 이제 이분이 마라셀 먹고 이렇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이런 자료는 제가 우리 이추실 목사님 통해서 보내드리거나 아무튼 저희가 사무실에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다는 건 두 가지인데 강의를 잘했거나 전혀 이해를 못했거나. 네.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얼마 전에 저도 지금 계속 마라셀 먹고 있는데요. 네네. 손톱이 막 잘라졌겠어요. 손톱이. 예. 그러니까 칼슘 부족하면 손톱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네. 잘라지기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아니 이게 어쩐 일인가. 네. 칼슘을 계속 먹고 보통 있었는데, 네, 그 제가 이철식 목사님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보통 이걸 먹으면 손톱이 굵어지잖아요. 네. 네, 일반적으로 뭐 거의 그래 저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손톱이 길어서 뭐 잘라 그런 건 그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네. 다른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더 영양제 얘기하셨는데 궁금해요. 네네. 뭐, 콜라겐 이런 것들도 왜 저희들 먹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마라셀이라든가 메가백 먹으면서 그런 거 같이 먹어도 괜찮은지 아까 네. 영양제 말씀 나오실 때 그게 제일 저도 아. 컨선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몸에 좋다는 뭐 콜라겐은 우리 에센스 칼슘 먹으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돈 들여서 따로 먹을 필요는 없다. 만약에 누가 홍삼을 줬다. 저렇게. 그러면 뭐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니까 누가 선물을 했거나 그러면 그 메가백 먹을 때 간격을 띄워서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뭐 이렇게 서로 간격을 띄워서 저는 먹어요. 그런데 내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따로 먹는 거는 솔직히 말로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40대 후반 정도 넘었나? 한 50대 초반으로 핸섬. 진짜 저는 제2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저도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저는 12시 넘으면 그 다음날 지장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때 오후 한 2시쯤 되면 까무러져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 15분 20분 자는 건 아니고 졸아야 그 다음에 손님 오면 또 손님 왔다 그러면 또 이러고 살았어요. 지금은요 저녁 7시 8시까지 까딱 없어요. 진짜 어떤 날은 12시 목사님 뭘 드시는지 그래. 저 메가백 먹는데 요즘에 어쩌라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작하면서 제가 마라셀을 먹어요. 지금 마라셀을 먹고 있어요. 나도 살고 봐야 되니까 정말 메가백 가지고는 면역 바이러스 이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마라셀을 얼마큼 드세요, 목사님? 저 하루에 횟수는 하루에 두 번? 2번 이상 먹어요. 일단 이 코로나 정상적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내 건강이잖아요. 옮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고 한 틈만 나면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먹어야 돼 밥을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30분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먹어요. 메가백을. 마라셀을 계속 먹는 건 아니고 돈 때문에 마라셀은 아침에 한번 먹고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메가백으로 계속 먹다가 뭐 저녁에 마라셀 한번 더 먹을까 메가백 먹을까 고민하다가 뭐 메가백 먹든지 그날의 컨디션과 그 일한 작업량에 따라서. 자 1분 그렇게 남았는데 하시기를 몇 년 하셨다고요? 저 3년 3년 네. 하셨다고. 처음에는 제가 마라셀은 꿈도 못 꾸고 메가백만 먹었죠. 한 2년은 마라셀은 코로나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사모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네. 근데 그분한테 권장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에 걸린 사람이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누가 나은 마리오트 분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위한다면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타임에 지금 1시 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을 끝나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안 먹고 지금 30분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메가백을 이렇게 메가백을 먹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명수예요. 생명수 사모님 양 목사님도 운동 많이 하시죠, 목사님? 운동을 제가 2년 동안 못했잖아요. 여기 다쳐가지고 네. 그리고 바빠서 못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러다가 당뇨 걸릴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달 전부터
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칼슘은 계속 먹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네는 이제 걷기는 계속 했는데, 그리고 이제 축구장에 나갔어요. 이제 축구단 멤버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아니, 뭐 하고 왔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지금 제가 뼈가, 골밀도가 단단해지지 않았겠어요? 이거를 계속 먹었으니까. 축구하다 부딪히면 그 사람들 뼈가 부러지지 내 뼈가 안 부러져요. 난 그거 확신한다니까. 아, 진짜!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야. 진짜. 나는 그 전에 뼈가 부딪히면 내가 부러지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 나중에 한번 여쭤봐 주세요. 어떤 거요? 그거 먹으면 좀 약간 변비기가 있어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있거든요. 아이고, 지금 그 일 많은 교협 회장하는데 안 먹으면 안 되지. 안 먹어도 먹어야 걱정인데 돼. 변비 변비기, 상태가 생긴다. 변비.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면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500에 5mm잖아요. 지금 500에 5mm인데 네. 500에 2.5mm로 요 반만 먹으라고. 네, 물의 양을 100대 1이잖아요. 100대 1이잖아요. 500에 5니까 그게 배합 기술이에요. 요거를 유지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500에 2.5로 하다가 변비기가 사라지면 그래도 안 되면 500에 2, 뭐 예를 들어서 물의 양을 많이 늘리는 거죠. 양을 조금씩. 네. 설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250ml에 5mg 이렇게 그렇게 해서 봐가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 자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양민석 목사가 안 먹으면 어떡해. 건강해야지. 지금 스트레스 나가시. 들어주신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목사님 감사해요. 강의는 여기서 오랜 마칩니다. 시간 동안.